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포수 미트는 바로 이 아식스 포수 미트입니다. 네, 모델명이 BGK. 자, BGR이 아니라 BGK네요. 경식이고 OHF 모델. 네. 이 미트는, 이 포수 미트는 변화구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미트예요. 그래서 언더핸드 슬로라든가 볼의 무브먼트가 심할 경우에 이 미트를, 이 포수 미트를 쓰면 아주 좋아요. 네. 경식으로 나왔고 무게도 되게 가볍고요. 자, 포수 미트에는 패턴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타테가다, 요코가다. 그리고 종가다, 횡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횡가다냐, 종가다냐. 그래서 M2, 즉 가이타쿠야 같은 이런 모델들이 이제 대표적인 횡가다라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이 팔꿈치 저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횡가다라고 나왔고, 자, 전에 설명드렸던 제 미트, 언더아머 미트 같은 경우 얘는 좀 특수하게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어때 약간 타테가다.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M8 미트 같은 기본형의 이런 미트들은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한 30도 정도 각도가 완전 타테도 아니고 요코도 아닌, 네. 근데 약간 횡에 가까운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굳이 옆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 보면 손목이 제껴지거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잡았을 때 밑에 패턴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이 포수 미트는 패턴이 뭘까요? 자, 볼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접었어요. 야, 이건 타텔까요? 요꼴까요? 자, 볼게요. 각도 어느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오죠. 확실히 타텔은 아니죠. 왜?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편안하게 내가 포수 미트질을 한다, 미트질, 롤링, 캐칭 드릴을 한다. 그럼 받는다, 친다 할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떨까요? 야, 얘는 약간 좀 더 한 45도 가까이 40도 정도 나오는, 그렇죠. M8 미트보다 살짝 더 사선에 가까운 미트예요. 엄지를 보지 마시고 이 엄지, 이 바닥 아랫벽을 보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트는 다양한 변화구, 특히 빠지는 공이나 이런 거에서 캐칭이 잘 되게끔 포수를 보실 때 쓸 수 있는 미트예요. 그리고 포수 미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미트질하는 건 똑같이 설명드렸죠. 캐칭 드릴 편 영상 보시면 돼요. 자, 캐칭 드릴이 뭐다 그랬죠? 받는 드릴, 치는 드릴. 우리가 그 몰리나 선수 영상 오는 거 봤죠? 받는다, 롤링. 그럼 정면으로 나갈 때 치는 거. 제가 예전에 치는 것만 설명드렸죠. 받는 거면 롤링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친다, 치는 거고, 받는다, 받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포수 미트도 똑같아요. 자, 갑니다. 친다, 받는다. 그럼 받는다가 뭐였죠? 손목을 제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라는 상태에서 팔꿈치 접힌 상태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롤링. 물어주는 롤링.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양한 무브먼트가 있는 그런 변화구를 잡기에 좋게 설계되어 있는 포수 미트였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죠? 자, 이거 시합 때 쓰는 거 괜찮을까요? 네. 자, 이 실장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1루미트 들고 뭐 하는 짓이냐 하실 거예요. 분명히 1루미트 들고 계속 포수 미트 그랬죠? 네, 이거 소프트볼용 포수 미트입니다. 소프트볼은 1루미트 가지고 포수도 봐요. 1루 포수용으로 겸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볼 선수들은 1루 밑으로 포수로 봐요. 네, 규정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이, 너 왜 야구 얘기 안 하고 소프트볼 얘기하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소프트볼 좋아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여자 소프트볼 팀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학생 운동에서 특히 여자아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전 물론 다른 없지만 일본에 있을 때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진짜 소프트볼 선수 출신들인 여자들과 섞여서 마을에서 축제 같은 거 하면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이런 하드볼 말고 이거 약간 옥기볼이라고 고무로 된 공이 있어요. 그걸로 같이 어울려서 다 운동을 하는데 정말 잘해요.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 구기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핸드볼이라든지 뭐 하키라든지 정말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강하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자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하드웨어나 김연경처럼 최고의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체육이라는 게 엘리트 스포츠 말고 사회체육에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여자아이들도 공을 가지고 노는 재밌는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어요. 발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쓰면서 다양하게 건강하게 좀 신체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 각설하고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퍼스트 미트, 1루 미트지만 포수 미트로 써요.
네, 사회인 야구도 가능하십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오늘 김성철 심판님한테 직접 전화드렸어요. 심판님, 포스미트가 1루미터 써도 되죠? 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 근데 프로니까 그런 건 없지. 그래 또 물어봤어요. 그럼 1루수가 포스미트 쓰면 어떻게 돼요? 근데 김성철 심판은 뭐 규정제를 봐야 되지만 지금 운동 중이시래요. 원래 포스트 시즌 안 나가시니까 체력 단련 중이신데 규정제를 봐야 정확히 나가는데 야, 너 같으면 1루수에서 포스미트 쓰겠니? 아 맞죠. 네, 제가 아는 규정상으로 예전에 그건 알았어요. 1루미터 들고 야수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가끔 사회냐고해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좀 정말 무지한 행동이에요. 자, 야구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용품 규정에. 그래서 포수미트는 1루미터를 쓸 수 있지만 1루수는 포수미터를 쓸 수가 없게 규정해놨어요. 이 사이즈 규격 때문에. 그리고 미투류를 1루미터를 야수 쪽으로 미투류를 야수에서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포수는 1루미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네. 가끔 사회냐고 보시면 그런 분들 왼손잡이 분인데 팀에 포수가 없어서 이제 앉을 경우 왼손 1루미터로 쓰시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규정상에 전혀 걸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웨이크필드 같이 너클볼 투수 나올 때 포수 미터가 1루미처럼 이렇게 생긴 미터를 들고 나왔었죠 예전에. 네, 전담 포수 막 나오면서 너클볼용 이 포수 미터가 약간 1루미터 근데 사실 소프트볼 포수 미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 있었어요. 자. 제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사실 오늘 포수미트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1루미트 가지고 포수미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 규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왜 가능할까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글러브랑 미트를 구분하자 그랬죠. 미트는 구조적으로 어디로 받는다 그랬죠? 엄지와 검지 사이. 맞죠? 1루미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는 위치가 어디죠? 엄지와 검지 사이예요. 그럼 이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피칭을 받아줘도 손이 안 아프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체로 보면 어딜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수미트의 이 윗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미트라고 하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볼 받는 위치가 손에서 벗어나는 이 지점 동일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 있죠? 새끼 반달이 통으로 이어져 있죠. 손가락에 유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밀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하지만 1루미트는 포수미트와 야수글러브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1루를 보시면 안 되겠죠. 네. 완바운드 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비하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 포수미트 가지고 1루를 보지 못하는 규정도 있지만 들고 나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글러브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갑자기 그분이 포수미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외야 글러브를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지금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미트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글러브 온 것 중에서 어제 왔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글러브 끝이 오므러진 투수 글러브예요. 잡을 수 있을까요? 엄지는 내려와 있어요. 손가락은 보면 여길 꺾어놨어요. 즉 내 손가락과 전혀 상관없는데 꺾어놓은 거죠. 자, 이 사람은 캐치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그럼 뭐 했죠? 열어서 캐칭볼을 하고 있었죠. 무조건 공이 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즉 입사하기 어디였죠? 손가락 엄지랑 새끼 사이에서 왼방향으로 아니면 한 4선 정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절대로 정면으로 잡긴 어려워요. 맞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캐치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손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죠. 근데 웃긴 건 오늘 오신 외야 글러브 끼신 분도 2를 끼시고 외야 글러브 캐치볼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손이 아프시지 않으시죠? 손도 안 아프고 공도 되게 잘 잡힌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잡히는 게 아니라 당기는 겁니다. 손님은 공을 잡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들으면서 제가 공의 회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기 옛날에 하다케 한번 포수미트 있었다. 최경철 선수 쓰던 게 있었다고. 제가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글러브 끼실 때 캐치볼 이렇게 하셨는데 외야 끼고 이를 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포수미트 끼고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포수미트 이렇게 끼는데요. 그럼 왜 글러브 끼면 이렇게 끼세요? 이게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수미트나 1루미트를 상담받으러 오실 때 야수 글러브를 갖고 오라고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공을 담는 오므리는
글러브를 즉 조작력을 강화하고 외야 글러브식으로 내야 글러브를 만들어 버리고 이런 거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그게 길들이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문제가 캐치볼을 올바르게 이렇게 못하고 계시고 대부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엄지새끼로 이렇게. 근데 미트에 가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캐치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야수 글러브를 볼게요. 걸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캐치볼을 하실 줄 아는 분이라면 물론 잡을 때 이렇게도 받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앞을 보고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미트를 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루 미트를 꼈을 때 일루 미트 맞아요. 네. 이렇게 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각도가 나와서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야수 글러브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일루 미트도 이렇게 써요. 잘 안 되니까 2일로 껴. 그리고 오므려. 네, 오므려. 돌아. 잘 안 잡혀. 그러면 어떡하죠? 멀쩡한 일루 미트를 소프트볼 포수 미트로 만들어. 네. 그래서 이게 커서 이게 잘 잡히면 이렇게 소프트볼 포수 미트로 해서 잘 들어와. 이만큼이 잡혀. 그러면 야구공도 잘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심지어는 뭐야? 여기도 둥글게 말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끝을 다.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그래서 일루수는 어떻게 한다? 정면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잡다 보면 내가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포핸드 백핸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이 튀면 어떻게 돼요? 공이 튀는구나. 이게 좁아서 그래. 이게 들어가게끔 더 넓혀. 사실 이거 지금 야구공 못 잡아요. 네, 절대 못 잡아요. 그럼 야구공을 잡을 수 있는 일루놈 미트는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길들여주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닥이 좁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넓지 않아요? 그럼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고 이 끝에 힘을 전달해서 아랫벽 윗벽 아래쪽 가락 위쪽 가락으로 윗벽이 다 이렇게 오므러지게끔 만들어주면 자 보세요. 어때요? 다 접혀요. 이렇게 파닥파닥 접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접은 거지 이렇게 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접다 보면 세게 치면 어때요? 접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파닥파닥 접힌다고 생각하지만 잡혔어요. 잡혔다고요. 잡혔어요. 그래서 일루미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안 빠지고 태그를 해도 이런 데 걸렸다 아랫벽 윗벽 그리고 젓가락질 말했죠. 아래젓가락 위젓가락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딱 잡았으면 태그에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데 잡으면 태그에도 안 빠지는 이게 일루미트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포수 본다고 이렇게 하냐? 아니었잖아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캐칭을 한다는 건 포수 미트를 이걸로 포수를 본다? 똑같이 잡아요. 빠지는 거 붙었을 때 팔이 붙었을 때 롤링 들어가는 거 치는 드릴 칠 때는 치는 드릴 받을 때 받는 드릴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포수 미트가 됐던 일루 미트가 됐던 야수 글러브가 됐던 뭐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맨손으로 공 잡는 거.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일루미트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적어왔어요. 125번과 187번 그리고 219번 이 영상 3개를 보시면 그 219번은 이제 포지션별 규정 그 밑에 설명이고 125번과 187번을 보시면 영상에 제가 일루미트 착수법이랑 다 설명드려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세낙을 일루미트 만지는 법 스탠다드 타입과 닭발 타입, 미제 타입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야수 글러브 넘버 7 노하우 딱볼 잘 잡는 꿀팁 해가지고 제가 올린 거 있잖아요. 서건창 선수 글러브 사진 있고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왜 내야 글러브나 이런 내야 야수 글러브를 사놓고 왜 외야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제가 그랬죠. 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보라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포수 미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이런 포수 미트를 구해놓고 혹시나 본인들은 이런 일루미트를 만들려는 생각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가이타쿠야 모델 가공 끝난 거예요. 재가공 들어간 거. 다 포수 미트 살아있어요. 네. 제거 언더아머 미트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안 죽어요. 다 미트가 살아있어요. 맞죠? 얘도 살아있어요.
뒤로 쓰러지게 지금 받쳐놓으면 다 살아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거 C24 패턴 가운 끝난 거. 네. 이렇게 후라이팬인 미트를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후라이팬인 이런 미트를 가지고 생각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각을 잡아서 이렇게 형태를 길을 내서 각을 잡아서 공이 이런 식으로 물리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가이타쿠아 모델 같은 경우 마찬가지 M1, M2 같은 계열이잖아요. 일부러 얕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물리면 잡히고 분명히 공을 던져서 받으면 분명히 이렇게 다 잡히는 미트인데 예. 받는다 친다 아이고 또 샷 친다 다 잡히는 미트인데 그러면 C24 같은 거 더 크잖아요. 이게 더 길어지고 엄지도 더 길어지고 더 커졌잖아요 손에서. 그럼 이렇게 돼서 잡히는 미트고 제가 관절 내 손에 일체감을 주는 관절로 만들어서 아랫벽 윗벽으로 잡고 있어요. 그럼 얘도 길을 다 들여놨기 때문에 다 잡히는 미트인데 즉 이 후라이팬을 각을 잡아서 디귿자 틀을 만들어서 물게 만들어주는 게 가공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손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네. 뭐예요? 네. 크게. 공이 들어오면 1mm처럼 감싸지게 만들려는 생각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얘 힌지를 다 접었어. 왜? 잘 조작이 돼야 되니까. 여기를 다 죽여버렸어. 그럼 이거 제가 말씀드린 2일로 쓸 수 있는 미트라고. 이게 1루미트지 이게 포수미트냐고요. 내가 미트를 만든다고 계속 꺾어서 오므리고 닫는 게 아까 이런 식으로 빵을 크게 만들어서 공이 들어오면 담기는 항아리 느낌의 아니 운동장 느낌의 1루미트 만드는 방법을 포수미트에다가 접목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야수글러브 공 잘 잡는 꿀팁 하면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딱볼 못 잡으세요? 딱볼을 잘 잡는 꿀팁. 외야 글러브 끼세요. 올라운드 글러브 끼세요. 왜 굳이 벌어진 내야 글러브 끼냐고요. 이런 후라이팬 M2 사놓고 왜 타테가다나 아니면 뭐 타마자나 AX 둘둘둘 같은 미트 조일이 막 브라더 미트를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일루 미트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미트를. 사람들이 또 오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쳐요. 왜? 본인들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미트는 또 이렇게 보라잖아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껴서 벌리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수글러브랑. 그래서 포수 미트를 보면 야수글러브를 어떻게 올바르게 쓰는 방법인지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야수글러브 편을 보면 포수 미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구조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엄지 옆으로 돼 있잖아요. 야수글러브는 앞으로 돼 있고 일루 미트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여기까지 똑같다가 여기가 앞으로 나왔잖아요. 반달이 더 길어지고 웹이 이쪽 방향으로 나오고 이렇게 벌어진 방향이 아니라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렇죠. 엄지가 앞을 보고 있냐 네. 아니 엄지가 그대로 옆으로 빠졌냐의 차이지. 미트라는 건 개념은 똑같잖아요. 공 받는 지점 똑같고. 그렇다면 내가 일루 미트를 끼든 포수 미트를 끼든 맨손으로 공 잡는 게 바뀌어야 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제가 좀 어그로 좀 끌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일루 미트 들고 포수 미트 설명드립니다. 이거 사실 포수 미트잖아요. 소프트볼용 포수 미트. 일루수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일루 미트를 가지고 야구용이 아닌 소프트볼용 일루 미트를 만들 거냐라는 얘기 또 예전에도 했었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포수 미트 가지고 일루 미트 만드냐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글러브가 공이 오는 입사각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닭발 밑에는요 꼭 이게 빼놓고 나면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입사각이 요거잖아요. 네, 맞잖아. 입사각이 요거라는 거죠. 절대 안 들어가겠죠. 자, 닭발 밑에도 똑같지 않나요? 두 개 하나 끼고 앞으로 나를 팔고 떼야겠다. 네, 앞으로 나를 팔고 이거잖아요. 닭발 밑으로 보수 볼 수 있나요? 그건 좀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쪽 부분이 조금 얘보다는 얘는 배로가 있지만 배로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다리 쪽 아베 밑에 비슷한 거예요. 반다리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닭발 밑에는 일루 밑에 보수 보지 마세요. 네. 닭발 밑에 편은 제가 진짜로 심각한 게요. 이거는 손님과서 못 꺾지만 항아리 나팔꾼 만드는 거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둥글게. 그게 뭐냐? 끝이 앞을 못 보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모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업체에서 길들이는 것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다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캐치볼만 이해를 해도 그렇게 끝이 모이게끔 아니면 안에가 윗벽 아랫벽 없이 이런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게끔 처음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일루미트를 들어가게끔 만드는 게 길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게 있었어요. 트레이닝 글러브, 빵떡 글러브 들고 빵떡 사람 손이 이렇게 돼 있죠. 맨손 공잡이 이렇게 돼 있죠. 관절 없잖아요. 그럼 관절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포수 밑에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손바닥이 이렇게 즉 내 손바닥면과 밑에 바닥면 내 손바닥면이 일치가 되게 써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일루미트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 손바닥면과 밑을 꼈을 때 바닥면이 똑같이. 검지 위치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잡으면 이거네요. 일루미트. 야수 글러브도 똑같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는 이거.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되니까 글러브 이렇게 된다고 봤잖아요. 다. 실제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결국 일루미트를 가지고 소프트볼용 일루미트로 설명을 시작을 했지만 제가 하고픈 말은 포수미트를 이렇게 포수미트로 길을 드릴 거냐 아니면 일루미트로 접근을 할 거냐, 내야 글러브로 길을 드릴 거냐 아니면 외야 글러브처럼 길을 드릴 거냐, 똑같은 게 포수미트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미트 구조 개념, 포수미트 구조 개념 앞에서 영상에 다 올려드렸어요. 넘버세븐은 그래도 포수미트는 길 잘 들여. 네,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봤어요. 글러브는 스타일이 틀리긴 한데 길각만 잡긴 하는데 그래도 미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 네. 글러브 제대로 모르니까 미트를 모르는 거예요. 미트를 제대로 이해하면 글러브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글러브에 있는 적용됐던 방법들이 밑에 똑같이 접목됐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건 글러브에서도 오류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발견하는 글러브의 오류들은 대부분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 그대로 일루미트나 포수미트에 접목시키면 바로 티가 나버리는 내용들이라는 거. 자, 오늘의 주제, 절대로 포수미트는 포수미트일 뿐 이런 미트를 이렇게 일루미트처럼 만들지 말자 였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 오늘 한 얘기고요. 다음 편에는 제가 진짜로 제 일루미트 편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어그럭거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